어떤 생각하고 사시는지. 네. 최근에 발표하신 게 이마시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발표하셨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번에 그 작년 말이죠. 12월 말쯤에 이제 논문을 최종적으로 등재를 했는데요. 정확히 제목이 이마시에 나타난 태평양의 의미 연구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올해는 박사 논문을 좀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그 초기 버전에 해당되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실로 이제 처음 낸 거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아마 다양한 논문들을 좀 준비하고 쓰고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의 기틀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이제 올해 말에 박사 논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논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마의 시 중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부분이 단편서사시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30년대 중반쯤에 발표한 현해탄이라는 시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잠깐 이마 시는 그 해방 전까지는 그 시를 안 쓰고 이제 뭐 문학사나 뭐 이런 거 집필하셨었는데 그 시기 이제 시들을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현해탄을 다룰 때 이마 시의 시를 구축하는 바다 이미지는 현해탄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마 시를 보면서도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냈습니다. 왜냐면은 뭐 논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다르게 바라보기 위한 높이를 그렇게 형성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제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마 시의 시를 혹시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그 바다가 등장하는 시들을 살펴보시면요, 현해탄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태평양이라는 그 해양명을 자꾸 부릅니다. 오 태평양이요, 막 이러면서 이마 시에 나타나요. 근데 현해탄에 대한 묘사는 자세한 데 비해서 태평양에 대한 묘사는 시적 묘사는 그다지 중요하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태평양을 자꾸 호명을 합니다. 태평양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요, 그 단편서사시로 분류되는 시 중에 우산받는 요코하마 부두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 시에 태평양이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 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가요라는 일본 노동자, 여성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시적 화자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어떤 낭만적 연애, 이제 옛날 논문들에서는 이제 기존 논문들에서는 붉은 연애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레타리아트 계급 사이의 어떤 계급적 연대에 의한 연애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에 등장하는 이별의 장소가 요코하마 부두입니다. 요코하마 부두는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부두거든요.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이 태평양이라는 이후에는 이제 되게 호명만 되는 이 태평양이라는 해양명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연구서들이요, 요코하마 부두에서 우사만 요코하마 부두에서 헤어지는 그 두 명의 연인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향하는 장면의 그 묘사를 하는 그 이마의 시적 묘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마 시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지나서 조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시적 묘사를 하는데, 태평양을 통해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배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요코하마 부두에서 조선으로 오는 배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배는요, 여러분들 영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소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관부 일락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마가 이 시를 쓸 때 일본에 가서 쓴 게 아니고 조선에 썼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시에는 또 경빈가도라고
이제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 명칭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어로 이 시를 쓴 이듬해 일본어로 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 요코하마 부두하고 그 도쿄 사이에 있는 그 이제 지대 거기가 이제 되게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살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모르진 않았다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태평양의 의미를 이 사람이 뭔가 중시하는 어떤 중요하게 숨겨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첨착을 해서 그 논문을 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어떤 계급적 해방이나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상상의 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다는 일반적으로는 추방되어 있는 바다예요. 시에서는. 왜냐면 계속 추방돼야지만 그 태평양이라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현해탄이라는 이제 연작시에서도 태평양이 호명되는데 여기서 호명되는 태평양은 새로운 것들이 현해탄으로 들어오는 그런 양상인데 태평양에서 들어와요. 그런 점에 있어서 태평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현해탄에 비해서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논문에서 풀어내면서 추방의 바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상의 바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태평양이란 바다 이미지가 이마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기존의 논의하고 다른 입장에서 현해탄 시에 대한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바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마에 그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씌워졌던 얘기가 뭐냐면 현해탄 컴플렉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서구 컴플렉스, 일본 것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만 이제 주요 논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 된다. 태평양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현해탄 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내적 구조가 일본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해서 조선을 거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회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현해탄 컴플렉스의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구조 연구를 한 논문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만세전이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 조선의 현실이 너무 암담한 걸 보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되게 공부한 식자들이 조선을 더 낮게 평가하고 일본을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더 지식이니까 어떤 근대적으로 깨어있는 지성이야 이런 쪽으로 포인트에 가는 그렇지만 일본인들한테는 컴플렉스를 느끼는 이런 것이 현해탄 컴플렉스의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이만은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조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을 꿈꾸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태도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워와서 조선을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 일본, 조선 회귀 구조로 되는데, 이게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대한 상상의 유동성이랑 관련이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제 논문을 그냥 읽어보시면 재밌게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좀 실론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논문입니다. 지금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설명만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서 볼 것이고. 네. 요즘에 쓰시는 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최근에 쓰신 게 있다면? 최근에 시들은 약간 좀 연애시적인 연애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에 제가 쓰던 시들은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요즘 좀 어려운 말로 한국 연구자들이 쓰는 말로 하면 주지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면, 요즘에는 특별히 그런 어려운 경향에서 벗어나서 조금 이제 훨씬 편한 그런 독자들이 접근하기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 혹은 사랑에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했던 작업을 없애고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내에 이제 기존 했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힘, 창세, 제가 이거를 테마로 생각을 해서 시를 쭉 연작을 썼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세계를 바꾸는 힘,
우로서 사랑에 대한 어떤 검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적 검토 작업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학교에 어떤 강의도 있으시고 그러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대학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2 강의를 하는데 글쓰기 2는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를 가르치는 강의. 학부 강의인가요? 네, 학부 강의. 논문 뭐 논문 아예